아침을 여는 뉴스7 5월 25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호응하면서 미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투자 강화는 삼성, SK, LG 그룹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8대 그룹이 모두 배터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삼성, SK, LG 그룹은 배터리 제조 글로벌 최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 생산 글로벌 3위권 업체입니다. 세계 5에서 7위인 롯데, 포스코, 한화 등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8위 GS그룹도 진출을 검토 중입니다. 삼성, SK, LG 그룹은 배터리 제조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소재 내재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모두 배터리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 모의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CBDC가 통용되는 가상환경을 구축해 실전 모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들은 CBDC 발행에 대비해 관련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지갑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민간 기업들이 진행했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CBDC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 시범 서비스가 향후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최근 삼성, 현대차, SK, LG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그룹의 투자에 대한 입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주정부와 인센티브 협상 조건 합의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배터리 분쟁을 겪은 SK와 LG도 투자 결정에 대한 발표문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SK는 투자 확대를 외치지만 LG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대차는 미국 투자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4대 그룹이 미국 투자에 한 목소리지만 속내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이 오는 7월 합병을 앞두고 오는 28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합병 승인권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GS 리테일로 합병 비율은 1대 4.2주입니다.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GS는 GS 리테일 지분 65.75%를 보유하고 있지만 GS 홈쇼핑 지분은 36.1%에 불과합니다. 합병 후 GS는 통합 GS 리테일 지분 58%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룹 내 유통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셈입니다. GS 리테일을 이끌고 있는 허연소 부회장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에서 GS 홈쇼핑과의 합병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통합 쇼핑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고객과 함께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 홈쇼핑을 품은 허 부회장의 닭공 전략이 이커머스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 자산 운용사들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면서 앞다퉈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ESG 경영 행보를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한 ESG 펀드 출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ESG 시장을 선점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ESG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를 실제 경영과 상품 설계에 적용하는 단계라며 ESG 경영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채은행명예 희망퇴직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기관의 임금 피크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총 6년 동안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채은행의 명예퇴직 시행 건수가 전무합니다. 명예퇴직 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은행원들도 임금 피크제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금이 시중은행의 30% 수준이어서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청년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명예, 희망퇴직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년 채용과 정년 연장의 꿈이 충돌하는 명예, 희망퇴직제. 정부와 여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최근 증권업계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좋지만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공급 부족에 따른 제한적 판매량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기존 10만원에서 92,000원으로, 하나금융투자는 11만 1,000원에서 10만 1,000원, 신한금융투자는 12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각각 낮췄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한금융투자는 미국의 금리 상승과 양적 완화 축소 정책 우려를, 하나금융투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물량 부족 사태가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습니다. 10만전자로 불리던 삼성전자, 4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투자자 애가 탈 것 같습니다.